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한국식 바베큐를 좋아해요. 2. 한국에 대한 강한 사랑. 3. 이게 뭔지 알고 먹는 거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가 진짜로 난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6번이나 갔다니. 전 한국식 바베큐를 좋아해요. 중년 외국인 한 명이 식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 사진이 큰 화제입니다. 편안한 차림을 한 남성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무심한 듯 고기 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한 동작으로 삼겹살을 굽는 모습이 감탄을 불러 모을 정도인데요. 이곳은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식당이고 이 사람은 덴마크 출신 배우 매즈 미켈슨입니다. 사진을 보면 매즈 미켈슨은 혼자 식당을 방문해 된장찌개와 맥주, 반찬들을 앞에 두고 열심히 삼겹살을 굽는데 집중하고 있죠. 전 세계적인 한식의 인기로 한식당이 급격히 늘어난 현재 헐리우드 배우의 한식당 방문이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매즈 미켈슨은 흡사 혼밥하는 한국 아재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익숙한 모습으로 고기를 굽고 있어 해외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1965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되는 매즈 미켈슨은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지 20대 매즈 미켈슨을 뛰어넘는 미모를 가진 배우는 50대의 매즈 미켈슨 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꽃중년 미중년으로 불리기도 하죠. 선이 굵고 터프한 이미지를 가졌지만 묘하게 피곤한 듯한 느낌의 마스크를 지니고 있어 냉혹한 킬러, 섬세한 감정 연기, 마초적인 역할과 지식인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며 선과 악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선보이는 실력 있는 배우입니다. 이처럼 현재 덴마크 국민 배우로 불리는 매즈 미켈슨의 본업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유년기부터 기계체조를 한 그는 스웨덴의 발레학교에 진학했고 20대 시절을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전공인 발레부터 가요 백댄서까지 다양한 춤으로 무대를 휩쓸었죠. 그가 수많은 작품에서 보여줬던 액션씬들도 무용수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된 듯합니다. 이렇듯 섹시한 중년의 대명사가 된 그가 연일 삼겹살집에 나타나자 7일 중 6일 방문 삼겹살 먹는 헐리우드 배우 등 다양한 기사로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는 프라하에서 나콜라이 아르셀 감독의 영화 킹즈랜드의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영화 촬영차 프라하에 머물고 있는 그는 매일 한 식당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신을 해당 식당의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매즈 미켈슨이 지난 7일간 연속으로 점심 5번, 저녁 1번 총 6번 방문했는데 그중 3번은 매번 다른 친구와 함께 왔고 3번은 혼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6번 방문한 이유는 하루가 식당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메뉴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족발, 갈비 덮밥, 불고기 덮밥,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골고루 주문해 먹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어제 점심 식사 혹시 유라고 말하고 가는 걸 봐서는 곧 또 오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식당 직원은 저희 식당 음식이 유난히 맛있다기보다는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그가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긴 이후에도 역시 식당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식당을 방문했는지 직원들과 친해져 인증샷을 찍기도 했죠. 매즈 미켈슨의 한식 사랑은 이전부터 유명했는데요. 그는 해외에서 한국인 팬들을 우연히 만나 사인을 해주거나 셀카를 함께 찍을 때면 늘 한식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17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매즈 미켈슨은 한국 작품에도 출연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한국 영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를 봤으며 박찬욱 감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샘 해밍턴, 윌리엄 해밍턴과 세상 달달한 모습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인사말로 한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예의나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뿐 진심으로 한식을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실제로 혼밥하기 가장 어렵다는 삼겹살 구워 먹기를 혼밥으로 하고 있는 그를 보면 얼마나 한식을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의 한식 사랑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가 영화 촬영으로 런던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영국 런던 한복판에 1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한식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말 요리를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 식당, 요리는 삼겹살, 제육볶음 등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몇 년 전 런던 가장 중심가인 피커딜리 서커스에 문을 연 이 식당은 현지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런던 내 최고 인기 맛집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국을 방문한 전 세계 스타들이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식당이 음식에 대해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영국 사람들은 물론 유명 셀럽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식당의 대표는 식당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영국 현지와 조금 다르게 한국식 서비스로 접근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대학 생활을 보낸 뒤 삼성전자 유럽 총괄 경영혁신팀에서 근무하던 김종순 요리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집니다. 김 대표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당시 유럽 24개국 법인을 관리하느라 유럽 각지 한식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식당에는 한식을 좋아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지만 맛있는 한식을 제대로 체험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맛있고 체계적인 한식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한식당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영국 요식업에 뛰어든 그는 1년에 1월 1일과 크리스마스 딱 이틀만 쉬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며 제대로 된 한식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쌓았습니다. 김 대표의 주요 경영 전략은 한국적인 친절함과 식당 문 밖을 나가기 전까지 손님을 만족하게 해라였습니다. 영국에는 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대부분 기계적으로 움직여 일하는데요. 김 대표는 영국 땅에서 완전히 한국식으로 접근했고, 한식이라는 음식에 한국의 친절, 친근함이라는 문화를 함께 판매했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한 잔씩 맛보라고 따라주기도 했죠. 이러한 서비스는 경직돼 있던 다른 영국 식당들과 차별화가 됐고, 영국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어느새 요일을 막론하고 일주일 내내 줄을 서는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식당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특히 런던 중심가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던 코로나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6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열 정도였죠. 매장 수를 늘린 김 대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배달로 제공하는 음식에는 초코파이와 미니 손세정제 등 작은 선물들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식당은 한국식으로 음식 배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박을 쳤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다시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오늘도 매장 앞은 순서를 기다리는 현지인들의 줄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런던 내에만 총 10개점까지 확장될 만큼 인기 맛집이라고 합니다. 매즈 미켈슨 역시 이곳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맛봤고 맛있는 한식과 더불어 친근함을 경험했는데요. 특히 그는 드라마 한니발 촬영 당시 극중 한니발 렉터 박사를 연기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스테이크를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 연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가장 맛있게 고기 먹는 방식으로 단연 삼겹살에 쌈장을 꼽았습니다.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스테이크와 달리 화로 위에서 직접 구워 먹는 삼겹살은 구워 먹는 재미뿐만 아니라 캠핑을 온 듯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기름기가 빠지게 잘 구운 삼겹살을 된장이나 쌈장 등 다양한 장에 골라 찍고 상추나 깻잎으로 쌈을 싸먹는 한국인의 독특한 쌈 문화 역시 삼겹살의 매력을 한층 더 증가시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삼겹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음식으로 표현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일상을 나누는 것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의 삼겹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왜 그가 일주일 내내 한식당만 찾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으네요. 매즈 미켈슨이 또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고, 지구에 많은 나라가 존재하듯이 음식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먹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진 음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아주 귀한 재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흔해서 잘 먹지 않는 재료도 있으며, 반대로 먹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몰라서 건강에도 좋고 맛 좋은 재료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고급 재료가 수천 원에 팔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며, 당연히 반대로 외국에서는 비싼 재료가 한국에선 너무 흔한 경우가 있죠. 아마 이것의 가장 좋은 예로 굴이 아닐까 싶은데,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서 10,000원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적어도 2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말하죠.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고급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급한 재료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것이죠. 물론 환경에 따라 맛이나 영양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밥상을 보던 외국인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톡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식물을 포함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물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보고도 톡이 있으며 이것을 잘 제거하고 먹지 않을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마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독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화살에 보고독을 발라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먹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미 보고 맛에 빠진 사람들은 독을 제거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만 제거하면 식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지구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식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김치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존재하고 조상님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요리를 해봤나 싶을 정도로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프랑스 식물 박물관에는 한국에서 먹지 않는 식물은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식의 매력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도 이것과 관련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날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바라봤어. 혹시라도 너희가 나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나는 어릴 때부터 나무, 꽃과 함께 자랐어. 매우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집에 큰 마당과 짧게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었다. 물론 공터는 우리 집 소유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소유의 큰 마당 같았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항상 그곳에서 혼자 놀았는데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들과 함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꿈은 식물학자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를 공부하고 있어. 내 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모습의 꽃과 나무를 발견하는 거야. 이를테면 머리가 있는 꽃이나 육식하는 나무 같은 거 말이야.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내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비슷하게 생긴 버섯과 꽃이 많으니 꼭 마트가 아닌 시장에서 사는 채소와 버섯은 잘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어릴 때 마당에 있던 버섯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 그 뒤로 아무거나 입에 넣는 버릇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빠는 여전히 내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빠의 걱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하게 됐다. 나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다른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갔어. 나는 그녀가 나만큼 식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어. 다행히 그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당연히 그녀가 행복한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그녀가 직접 요리한 몇 가지 음식과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식탁에 많은 요리를 올려놓았는데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내가 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배운 식물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야. 보통 독이 있는 동물은 그것을 저장하는 장기가 있고 그것을 제거하고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소의 경우 독이 있으면 어떻게 먹든 그 독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요리한 채소는 다름 아닌 독이 있는 식물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같이 공부한 것을 모두 까먹은 거냐 물으며 진심으로 걱정이 됐다. 한때는 같이 식물을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독이 있는 산나물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살면서 한 번도 그것으로 만든 요리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며 애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까리인 말고도 오순으로 만든 요리도 있더라고. 식문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답게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해 요리한 것은 반가웠지만 독이 있는 것까지 요리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 혹시 나를 한국으로 초대한 이유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험을 해보기 위함인가 싶었고 친구에게 당장 버리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부러 준비한 재료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선 이런 재료로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독이 든 식물도 사람이 잘만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 가득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유혹했고 살짝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공부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살짝 웃은 뒤 그것을 입에 넣었어. 당황한 나는 왜 미련하게 목숨을 담보로 한 궁금증을 풀려고 하냐며 그녀를 다그쳤고 빨리 뱉으라 했다. 역시나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쓰러졌고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선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뭐냐고 쓰러진 친구의 몸을 흔들며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 귀로 입을 갖다 대더니 너무 맛있어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친구의 장난이었고 나름 오랫동안 식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지니 결국 찾는 건 구금차더라. 친구가 말할게. 한국에서는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쳐서 먹으면 독소가 빠지고 또 자란 지 얼마 안 된 것은 독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데치고 먹으면 상관없다며 옛날부터 먹었다고 해. 그 말을 듣고도 사실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섞고 비빔밥을 만들어줬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어서 손이 멈추지 않더라.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이 든 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 요리해 먹은 사람은 얼마나 대담한 것인가? 놀라워지더라. 친구가 말하길 자신이 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비슷한 여러 가지 요리가 더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도 볼 겸 노는 것이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혹시라도 처음 보는 식물로 만든 요리를 보게 된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걸 추천해. 아마도 몇 초 뒤에는 맛있게 먹겠지만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식물학을 공부하던 외국인이라 그런지 식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비빔밥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가 고사리인데 이 고사리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재료로 사용해왔죠. 어떤 재료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